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말 잘 듣는 아이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 노트의 저자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저 생각노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수학 교육을 1% 바꾸는 일,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을 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채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1% 바꾸고 싶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딜 가서 강연을 하고 부모님들을 만나도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학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까지도 다 이거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수혜자는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잘못됐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많은 부모님들 만나면서 느낀 거는 부모님들이 대안이 없어서 선택을 못하는 거지, 이거는 분명히 더 좋은 방향이 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이 AI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모여서 이렇게 막 미리 진도를 빼고 유형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바람직하냐?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런 대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제 강연을 갔는데 어떤 부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공감하는 게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엔지니어로서 제가 너무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됐던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이대로 괜찮은가. 다른 나라 보면은 다른 나라 외국 기업들, IT 기업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30대 임원들, 20대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얼마 전에 챗 GPT나 이런 제미나이로 쓴 리포트를 골라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AI를 만든 사람이 20대 초반인데 1,400억인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 시기에 뭘 하고 있냐면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기출문제를 풀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시대는 점점 불확실성을 커지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이 쫓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거기서 솔직히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게다가 입시조차도 이제는 대학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쪽으로 약간 입시적으로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입시 제도를 불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갈 거고 그게 맞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대학은 어떻게 뽑을까요? 기출문제를 잘 풀었던 사람이 대학에 뽑히길 원하는 교수님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얘가 정말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고 싶을 텐데 그게 언제 올까요? 저는 진짜 곧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말 잘 듣는 아이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분명히 해결돼야 된다.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과목이 수학인데 우린 그렇게 못하고 있고 심지어 그 교육을 잘 따라가고 있는 아이들조차 경쟁에 승리하는 구조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성은 무엇인가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일본의 대기업의 패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일본에 희망이 있겠다, 일본이란 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대기업들이 넘어갈 때 중소기업의 패권은 확실히 가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대기업의 패권이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패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넘어가려는 위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패권을 넘겨줄 수 있는 중국이나 대만에 가서 우리나라의 기술과 재료, 아이디어를 팔아먹을 수 있느냐, 장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우리 중소기업도 정말 열심히 하고 되게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경쟁해서 중소기업들이 대만이나 중국에 있는 업체들을 그 국가의 지원을 뚫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따낼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문제에 뛰어드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AI에 별로 투자하고 있지 않거든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지만 제가 솔직히 느끼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직업 교육이에요. 이게 정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막 뛰어들고 이런 거를 우리는 장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기출 문제를 풀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되게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새로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옛날에 저희 선배와 저 시절하고 지금 아이들, 제가 뭐 라떼를 시전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매뉴얼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있다. 확실한 디렉션과 확실한 뭔가 이런 조건을 원한다. 저는 이게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막 라떼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뛰어들어서, 저는 그게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 않거든요. 정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의 입시를 위해서도 또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AI가 이제 챗GPT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서 언젠가 오겠지 했던 시대가 갑자기 챗GPT의 등장과 함께 우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삼성전자는 그런 일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직접 못하면 바깥에 있는 인재를 막 데려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급하게 사와서라도 따라가야 되는, 그래 우리가 적어도 선도하지 못했어도 패스트 팔로우는 해야 된다, 그런 이미지를 가진 저는 회사고, 사실 삼성에는 구성원들이 생각보다 애사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길 바랬거든요. 저는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뭐 이 말을 들으면 삼성전자에서 AI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뒤처질 일이냐, 이렇게 뒤처질 일이냐.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AI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챗 GPT를 삼성전자에서 쓰지 못했어요, 처음에. 왜? 보안 이슈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안정성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아이템을 썼지만, 그 사람들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그 계획을 철회했거든요. 그만큼 늦은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도 뭔가 안정성을 원하고 뭔가 확실한 걸 원하고 이런 스탠스가 되면서 이 갑자기 급변하는 시대에 이게 맞나? 제가 되게 그 친하게 지내는 몇 분이 사실은 자율주행이라던가, 삼성전자에서 왜 자율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율주행 연구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서가 없어졌어요. AI 하시던 분들이 공장 자동화로 이렇게 업무가 틀어진다던가. 공장 자동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상징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연구하시던 분들이 그 AI 기술을 첨단이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의 어떤 수율, 이런 것들을 올리는 데 쓰고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도전하고 그런 거에 특화된 민족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정해진 틀에 너무 틀에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해진 틀에 틀어박혀 있고 안정적인 거,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답이 확실한 문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냐면, 수학 교육은 사실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도 예전에 이거 어떻게 풀었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풀었니? 야, 네가 푼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 맞아? 더 빨리 풀려면 이런 거에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이 이 관점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런 걸 가르치는 과목이 뭐냐?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학을 접하는 태도가 뭔가 남들이 지금 2, 3년 빨리 하니까 나도 가서 2, 3년 빨리 해야 되고, 내가 못 쫓아가지만 그냥 대충 어쨌든 막 따라가야 되고, 막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언제든 되겠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도 저는 약간 물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고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MZ세대, 저는 이 MZ세대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묻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MZ세대를 상징했을 때 되게 창의적이고 하지만 굉장히 매뉴얼을 원한다.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는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거다. 근데 그 아이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닐 거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분위기를. 저는 그거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